안녕하세요. 70대 여성입니다. 며느리를 잘못 들여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가난한 집의 딸이었어요. 아들과 연애를 하다 임신을 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었죠. 저희는 꽤 부유한 편이라 가난한 며느리가 탐탁지 않았죠. 결혼을 반대하니 아들과 며느리가 무릎 꿇고 몇 시간이나 집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당신은 정말 화가 나고 싫었어요. 제 딸도 집안 수준 차이가 너무 나니 당연히 반대를 했고요. 그럼에도 아들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국 결혼 허락을 해줬어요. 너무 미워서 지원도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 아들은 며느리랑 살겠다며 작은 집을 구해 나가더군요. 며느리는 출산을 했고 아들은 책임감에 회사를 다녀와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생활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결심했어요. 며느리를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리곤 제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정말 잘해줬어요. 아들에게 매월 생활비도 지원해줬고 며느리 부모님의 잔치가 있을 때도 용돈을 줘서 보냈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며느리를 제 곁에 두고 맛있는 반찬 위주로 먹을 수 있게 배려했고 옷도 사주고 딸에게도 며느리에게 잘해주라고 당부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한 번씩 보면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어요. 예전에 모질게 대했던 거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씩 더 심해졌죠. 손주에게 용돈을 주며 같이 놀려고 하면 며느리는 창수야, 할머니 피곤하셔. 빨리 방으로 들어가. 라며 저랑 놀고 있는 손주를 방으로 보냈죠. 제가 손주에게 맛있는 거를 사주면 창수야,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먹으면 키 안 커. 라며 제가 사주는 음식도 못 먹게 했죠. 제 딸이 쇼핑 중에 며느리에게 잘 어울릴 만한 옷이 있어 선물로 사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옷을 입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보기도 했어요.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아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며느리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요즘 며느리도 애 키우느라 많이 힘들잖아요. 어쩌다 그런 행동을 했겠죠. 그냥 넘기세요. 라고 하더군요. 아들의 이런 반응에 더 답답하고 서운했어요. 그 후로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한 번은 손주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였어요. 손주가 너무 좋아하며 웃음을 터뜨리자 며느리가 갑자기 거실로 나와서 차갑게 말했죠. 창수야, 할머니 피곤하시잖아. 방으로 들어가서 놀자. 손주가 눈치를 보며 장난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당연하다는 듯 했고 저와 손주가 함께 있는 시간을 아예 차단하려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날에는 제가 손주에게 직접 만든 떡을 건넸어요. 손주가 기뻐하며 한 입 먹으려는데 며느리가 급하게 다가와 떡을 손주 손에서 뺏으며 말했어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설탕이 너무 많아서 몸에 안 좋아. 손주가 떡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제 음식이 마치 해로운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속이 상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 딸이 며느리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정성껏 고른 옷을 선물로 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집을 청소하다가 그 옷이 쓰레기통 안에 구겨져 버려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며느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듯 했어요. 그러다 제 딸이 예전 남자친구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걸 며느리에게 얘기했어요. 며느리는 그것을 약점 삼아 사위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사위는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것쯤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결혼 전에는 누구나 편하게 연애할 수 있는 거죠. 네? 민경이는 그냥 남자친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민경이한테 아이가 있었다고요?
확실해요? 거짓말 아니죠? 며느리는 사위에게 당시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주며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 후 사위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후 사위는 민경이와의 이혼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했고 민경이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사위는 더 이상 그녀와 함께 살 수 없다는 입장을 굳혔고 이혼을 준비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며느리가 왜 저러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저희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체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기에 며느리가 저러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 며느리에게 했던 행동은 며느리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을 때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찾아온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이 집안에 들어올 자격도 없는 가난한 집딸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에 와 있는 거냐?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큰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들 역시 당황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결혼을 반대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허락한 후에도 며느리를 철저히 외면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결혼 준비를 할 때 며느리가 신혼집을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작은 전셋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저는 아무런 지원 없이 방관하며 그들의 고생을 일부러 외면했죠. 아들의 부탁에도 저는 내 선택이니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 며 차갑게 대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저는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다른 하객들과 즐겁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정작 며느리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식이 끝난 후 축의금을 전달할 때도 며느리와 아들 앞에서 축의금 봉투를 건넨 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 집안 체면 때문에 주는 거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까지였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를 부르더군요. 침대 밑에 며느리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내용이 너무 소름 돋는다면서요. 며느리의 일기장에는 저랑 제 딸이 했던 내용들을 상세히 적어놓고 복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들도 그때부터 제 말을 다 믿기 시작했죠. 아들은 그 일기장을 보고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침묵을 깨고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죠.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기야? 왜 이런 생각을 했어?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을 내리깔고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힘들었다는 건 알아. 우리 엄마랑 사이도 그랬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복수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 이제 그런 일기 쓰지 말고 우리 가족끼리 잘 지내자. 나도 노력할 테니까 당신도 노력해줘. 아들은 차분히 며느리를 달래며 앞으로는 갈등 대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지내자고 다독였어요.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않았지만 아들이 계속 다정하게 말을 건네자 천천히 고개를 들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당한 거에 비하면 시어머니와 민경이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아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여보, 정신과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이 며느리에게 정신과 병원에 가보자는 말을 꺼내자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 순간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며느리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시어머니랑 민경이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 며느리는 화가 치밀어 오른 듯 손을 덜덜 떨면서 방 안을 서성였어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면서도 분노에 찬 표정이었어요. 아들은 당황한 듯 조용히 그녀를 달래려 했지만 며느리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격분한 상태로 계속 소리를 질렀죠.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마.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얼마나 모욕당했는데, 지금 와서 정신과 병원 얘기나 하다니. 내가 진짜 날 이해하기나 해? 너도 똑같아. 며느리는 한층 더 격앙된 목소리로 아들에게 다가가며 울부짖었어요.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저 침묵 속에서 며느리의 분노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미친 듯이 방 안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고 아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혼란이 섞인 표정이 서려 있었죠. 아들이 결국 며느리의 감정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며 이혼을 결심하게 된 상황은 몇 번의 격한 충돌 끝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며느리의 감정적 폭발을 참아내려고 했지만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분노와 불신은 더욱 심해졌죠. 어느 날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며느리와의 대화를 시도했어요. 차분하게 시작한 대화는 곧 큰 소리로 이어졌고 며느리는 또다시 화를 내며 집안 곳곳을 어지르기 시작했죠.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아들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와 절망이 묻어났어요.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더욱 격분한 표정을 지었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내 엄마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알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혼을 얘기하는 거야?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아들은 며느리의 눈을 피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건 우리에게도 아이에게도 좋지 않아. 너도 알고 있잖아. 며느리는 그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난 듯 소리치며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내 엄마 때문이야. 내가 내 편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어?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고 그 침묵 속에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느리의 감정을 다독여 주기에도 자신이 지쳤다는 것을 인정한 순간 아들은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나도 많이 참았어. 더 이상은 못해. 아들은 말하며 서류를 건넸죠. 며느리는 그 서류를 보자마자 찢어버리며 격하게 울부짖었어요. 너도 날 버리는 거야? 내 엄마랑 똑같아. 다들 날 버리려고만 해. 아들은 울부짖는 며느리를 뒤로 하고 방을 나섰어요. 그 순간 그는 이 관계에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며느리와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딸 부부는 다행히 사위가 딸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다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사위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 후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며 딸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관계를 다시 이어갔고 이제는 서로 더 깊은 신뢰를 쌓으며 잘 지내고 있죠. 반면 아들과 며느리의 상황은 악화되었어요.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싸움은 일상이 되었죠. 아들은 며느리의 감정적 폭발과 과거의 상처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결정한 날 아들은 며느리에게 서류를 내밀며 차분히 말했어요.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서로에게 해가 될 뿐이야. 며느리는 처음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못했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 결국 이렇게 끝내는 거네. 내 엄마 때문이잖아. 너도 결국 나를 버리는 거지?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의 말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류를 두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 순간 며느리는 서류를 찢으며 울부짖었지만 결국 둘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었고 이혼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떠난 뒤 집안에는 한층 더 평온한 분위기가 찾아왔어요. 나는 그동안 쌓였던 긴장감과 답답함에서 벗어나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한때는 잊고 지냈던 여유로움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집안은 더 이상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뒤덮인 싸늘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자연스럽고 즐거워졌어요. 손주가 웃으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하루는 손주에게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건넸는데 손주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 순간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막혔던 감정들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나도 모르게 손주와 함께 더 자주 웃고 예전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었죠. 딸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어요. 딸은 사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나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해주었죠. 한 번은 딸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젠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딸과 나는 자주 만나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딸은 과거의 상처를 털어내고 사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죠.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이 끝나고 나는 다시금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한결 가볍고 손주와의 시간도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죠. 딸 역시 사위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을 평온하게 꾸려나가고 있었고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안정과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